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아들을 하나 둔 직장을 다니는 엄마입니다. 제가 결혼한 후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 결혼 초에는 저희 시어머니가 제게 늘 그랬어요. 나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다. 나도 딸 키우는 엄마인데 며느리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련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저에게 다정하게 대하셨고 배운 사람답게 교양이 철철 넘쳐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고 그저 그건 입말이고 그저 떠도는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와는 다르게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신 분이셨어요. 공개적으로 어디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굉장히 그 회사에 다니는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나중에 그 회사에 다녔던 후배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희망퇴직 명단에 올라서 구조조정 대상자였다고 했는데 엄청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처럼 행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일만 하느라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요리를 잘못한다며 제가 시댁에 가면 형님과 제게 요리를 다 맡기다시피 하셨어요. 김장 한 번도 시어머니가 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형님이 담가서 보내주신 걸로 드셨고 떨어지면 사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장에는 형님이 김장 공급을 못하신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형님이 둘째 임신을 하게 되었고 형님의 친정이 시골에서 친정어머니가 김장을 담아다 주시곤 했는데 그만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그마저 바라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큰 며느리한테서 김장을 잘 얻어먹고 살아왔는데 김장김치를 공급을 받을 데가 없어지자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가 첫애를 낳은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퇴직을 하셔서 집에만 계셨고요. 시어머니가 생강차를 하나 딸랑 다려와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맨날 큰애한테서 김장을 가져다 먹었는데 큰애가 임신도 했고 안 사더니 몸이 편찮으셔서 김장을 못한다고 하더라. 그동안 큰애가 내 김장을 해주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너랑 나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해보자. 시어머니는 눈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었고 겨우 산후조리를 해주러 오신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도 안 되어서 혼자 육아를 하기도 벅찬데 김장을 하자고 하다니 웃기더라고요. 어머니, 제 아들은 어떻게 하고 김장을 해요? 어머니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사서 하시든지 하세요. 그러자 펄쩍 뛰면서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혼자서 김장을 한다고 그러니? 난 한 번도 혼자서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 정말 웃겼어요. 그 나이에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무슨 큰일 난 사람처럼 정색을 하는 표정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고고한 척 하는지.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김치를 해다가 바칠 연세이시면서 행여라도 김장을 혼자 하게 될까 봐서 벌벌 떠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 김치를 사서 먹어? 난 그렇게 못한다. 사 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사 먹는 김치를 믿고 먹니? 중국산 김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믿고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재료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김치는 한 번도 사 먹어 본 적이 없다. 내가 얼마나 입이 고급인데 사 먹겠니? 아무튼 김장을 할 생각을 하고 너도 그때에는 미리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애 좀 봐달라고 해라. 알았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요구에는 수긍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출산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어요. 저는 못 가니까 춘식 씨 데리고 하시든지 하세요. 뭐야? 춘식이가 여기서 왜 나오니? 그리고 애를 낳은 지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몸을 사리고 싶냐? 그러시다가 저를 어르듯이 그랬습니다. 너한테 힘든 일을 시키겠니? 내가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다. 어머니, 저도 김장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너는 어깨 너머라도 봤을 거 아니냐. 나보다 요리도 야무지게 잘하고 말이다. 몸을 좀 따숩게 하고 뜨뜻한 방바닥에서 엉덩이를 지지면서 절인 배추에 비비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러니? 그러시면서 그리 알고 있으라며 후다닥 돌아가셨어요.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다니. 그렇게 고고한 척 고상한 척은 다 하시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고니가 없어서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친정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던데 어떠세요? 응, 그거 어머니가 그러시던가? 네, 내가 어머니가 꼴 보기가 싫어서 거짓말한 거야. 우리 친정엄마 말짱하셔. 네? 어머니가 웬만 염치가 없으시단 말이지. 내가 임신해서 김장을 못다 맞춘다고 하면 알아서 하실 것이지. 꼭 우리 친정엄마한테서 김장김치를 가져다 먹을 욕심을 하시더라고. 아, 그랬어요? 세상에 저한테 김장을 하자고 오라고 하지 뭐예요? 어머머, 왜 그러신데? 별꼴이야. 애기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야? 어머, 기가 막히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형님한테 전화를 해보네요. 동서, 나도 해주는 버릇 하니까 아주 당연하게 아시더라고. 동서도 가지 마. 당연하죠. 친정엄마한테 일을 맡겨놓고 오라고 하지 뭐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나한테도 와서 김장하라고 했어. 만삭인데 내가 미쳤나? 딱 잘라서 못 간다고 했네. 아들들은 왜 놔두고 만삭인 며느리하고 애기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며느리에게 김장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게요. 그래서 시댁에 김장을 하자고 오라던 날에 남편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에 어린애를 쌓아안고 오라고 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 찬바람에 감기 들면 어쩌라고 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없으면 김장 못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전화 못 받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휴대폰 전원을 빼버렸어요. 그런 후에 제 어린아들과 한숨 자고 일어나서 휴대폰 전원을 켰더니 착신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웬일인지 친정엄마의 전화가 여러 통이 와 있어서 걸어봤어요. 엄마가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똘마니 재우느라 못 받았니? 아이고, 내가 네 시어머니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죽다 살아났다. 엄마, 시어머니가 왜요? 나한테 전화를 해서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한테 싸가지 없이 구냐고 하면서 아주 나를 몰아세우더라. 네? 그래서요? 내가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차분히 말씀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김장을 하니까 오라고 했더니 오지도 않고 지 남편만 보내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내가 당신같이 막장 시어머니도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물다고 했더니 나한테 가정교육 다시 시켜서 보내란다. 엄마, 실컷 욕이라도 퍼부어주지 그랬어요? 그동안 내가 속이 부글거려도 참아줬더니 아주 며느리 할 길 우습게 하시네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얼마나 네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속이 끓었는지 모른다. 엄마, 이럴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계속 저를 힘들게 할 거예요. 엄마, 지금 우리 똘마니 봐주러 지금 와주세요. 제가 시댁에 가서 한번 휘저어주고 와야겠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제 파악 좀 시켜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시댁에 나타난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럼 그렇지 하는 눈치셨어요. 그래, 이제라도 온 것을 보니까 네 친정엄마가 딸 교육을 시키긴 시켰나 보구나. 어서 와서 이거 마저 비벼라. 네 대신에 네 신랑이 죽을 고생을 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무장갑을 끼고 아직 남은 빨간 양념그릇을 통으로 들어서 시어머니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버무려서 쌓아둔 배추다발 들어서 거실이며 주방이며 다 들어다가 공을 날리듯이 던져버렸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져서 허우적대는 시어머니에게도 연거푸 배추다발을 선사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던져버릴 때까지 남편은 멍하니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저를 쳐다만 봤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고 개념 없이 하는 행동은 처음 봤는지 무척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고체 양념의 배추다발에 범벅이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네,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잘 시켜서 다시 보내라고 했다면서요. 시어머니는 매워서 눈도 못 뜨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다 어머니가 가정교육 잘 받으라고 한 탓이에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우리 아빠 건물이에요. 진작에 내보냈어야 했는데 그냥 불쌍해서 살게 해줬더니 분수를 모르고 감히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놀란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집에 올 필요 없다. 네 엄마랑 길바닥에 놔뒀던지 말던지 네 알아서 해. 그리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이 새들어 사는 빌라 건물이 아빠 소유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일부러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이참에 알게 했으니 분수를 알았겠죠. 당연히 제 신혼집도 아빠 소유의 신축 빌라였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김장배추를 뒤집어 엎어주고 나올 때는 이혼을 감사하고 한 일이었습니다. 빈정이 상해서 이혼을 하고 말지 그런 시어머니와는 한시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느닷없이 며느리한테 된통당한 시어머니는 드디어 주제 파악을 좀 하셨는지 비굴하게 친정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미련 없이 내보냈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물론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후회받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세워주고자 일부러 아빠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것을 모르게 했었고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결혼준비에 쩔쩔 매던 남편에게 아빠가 보증금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저 남편 하나만 보고 하는 결혼에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도 감행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하든지 친정 부모님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뜻하지 않게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를 치는 바람에 친정 부모님께 제 낯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만 잘난 맛에 김장 그것이 뭐라고 잘 사는 아들네 이혼까지 시켰으니 땅을 치고 후회를 하려나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